그래도 역시 가성비의 왕은 이거였죠. 안녕하세요, 리버스입니다. 오늘도 옛날 물건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옛날 물건들의 좋은 점은 보면 어렸을 적의 그 기억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대부분 그 좋았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는 거는 뭐 산다는 것 자체는 어릴 때도 좀 기분이 좋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걸 샀을 때 뭐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런 게 또 수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 물품은 우레메 필통이에요. 여기 보면 이 우레메가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새 형태가 멋진 그림이고요. 에스퍼맨보다는 그 심형래 씨가 이렇게 우레메를 공중에 띄우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있고요. 자, 양철 필통이죠. 예전에 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필통을 갖게 되고요. 또 아주 플라스틱, 그냥 위에서 아래로 딱 담는 플라스틱 얇은 필통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양철 필통,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그 판매가 더 이어지는, 좋은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건 우레메2 형태인 것 같으네요. 색깔이 국방색 형태인 걸 보니까. 자, 스펀지 한 장 달랑 있죠. 뭔가 여기 연필심이 부딪혀도 완충 장치를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우레메 필통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에스퍼맨이 데일리와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엄영수 박사님인가요? 엄영수 씨 같은데. 자, 이렇게 그때는 영화 이제 여름이니까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낮에 정말 너무 더웠었는데 여름 생각이 나서 제가 여름 소품 이런 것도 좀 준비도 해보고 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또 아마 우르메 1에서는 필통을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에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 필통들이네요. 이 양철 필통은 뭐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막 차마 버리기도 뭐해서 우레메 이런 거 막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우레메 하니까 또 여기 저는 그 카세트 세대잖아요. 저희 이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좀 카세트는 응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참 흔하게 볼 수 있었죠. 외계에서 온 우레메. 자, 주제 음악입니다.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면 이렇게 음반이 많이 발매가 되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지나가면 레코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런 LP 같은 거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음반 가게라든지 이러면은 이 유리창 너머로 이런 게 보여요. 뭐 주제가 총결산 메들리, 어린이 만화 영화 돼 있잖아요. 나르는 원더우먼, 마징거 제트, 흑기사, 뭐 우주소년 아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서부소년 차돌이, 그랜다이저, 캔디, 돌치, 유성가면 피터, 제토 출동하라, 공룡수색대, 하크 선장, 뭐 마린보이, 이건 하록 선장인가, 무쇠돌이 부이호, 아이젠버거 특공대, 용감하다, 그로이저, 요괴인간, 정의의 소년 캐산. 그때 이제 TV에 방영했던 이런 유명 만화의 곡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들이 대부분 굉장히 초기에 방영했던 만화들이라서 조금 80년대 이후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70년대 그 정도 분들만 좀 기억하실 수 있는 만화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 원더우먼이죠. 그리고 별나라 손오공, 뭐 오로라 공주, 예쁜 오로라 공주도 있고, 아이들이 그냥 이런 걸 보면 뭐 듣고도 싶지만 되게 가지고 싶잖아요. 이런 그림이 예쁘게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집에 어릴 때 이 LP가 없었어요. LP 기계가 없어서 뭐 사도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었고. 그렇지만 조금 커서는 이제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부모님이 이제 좀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가족 나들이 또 이래서 이런 테이프 몇 개 이제 소년 007도 사주셨고요. 태권브이 이런 거 사주셨고, 그리고
아마 한 몇 가지를 사주셔서 이게 늘어지도록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우레메라는 이런 거. 그래서 케이스는 물론 없지만, 그래서 이런 음악은 이렇게 좀 딱 보여지는 이런, 요즘에 LP가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켓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악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또 그 LP에 대한 또 눈으로 또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소리로도 기억을 하지만, 이때 저는 어릴 때 그래서 괜히 이제 음반 가게를 부모님하고 뭐 들어가거나 들어갈 일이 있으면 어린이 코너 가서 괜히 뒤적뒤적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대사 수집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뭔가 꼭 구하고 싶다 하는 물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 어릴 적의 기억. 물총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물총은 필수죠. 이제 그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장난감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끼리 많이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물총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어릴 때 딱 은하철도 999 물총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ET 물총으로도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이게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저는 좀 달동네 같은 그런 데 살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슈퍼마켓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도 이렇게 입구에 걸어놓고 팔았습니다. 거기서 이게 은하철도라는 제 정확한 그 기억이 딱 있어서, 웰템 물총, 이렇게 처리가 지금 딱 쏘고 있는 이런 포즈를 하고 있죠. 이게 은하철도 물총이라는 게 처음에 너무 이게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런 물총을 많이 갖고 놀았는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물론 몇 발 쏘면 끝나는 그런 물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은하철도 물총을 다시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집 생활 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 요거를 만났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역시 내 기억이 맞았구나, 은하철도 물총이 맞았구나 했던 그런 기억을 했네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했던 거 몇 가지를 막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구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 물총이 등장하죠. 뭐 색색별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문방구에 가도 매달려 있고 어딜 가나 그런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그 물총인데, 이거의 좋은 점은 강력하게 나간다는 거죠. 50원에 파는 것도 있고 100원에 팔던 것도 있고, 뭐 나중엔 거의 다 이제 100원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초등학교에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수도가 없으면 학교 아니죠. 그리고 수도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밖에. 그러면 여기가 수도 꼭지에다 콱 대기 참 좋거든요. 아니면 그냥 쫙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쫙 들어가면 이걸로 탁 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한 10번 정도 발사가 되겠죠. 찍찍찍찍 해서. 근데 이제 완급 조절을 해야겠죠. 너무 힘을 꽉 주면 이것까지 평 발사돼 버리니까, 그러면 좀 낭패가 되고요. 여기 앞으로 잡고 이렇게 쏴주기도 했던 그런 물총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압축식 물총도 나오고 더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정말 그 초창기의 물총의 형태였고, 이거는 더 초창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만져서 상당히 신기해했던 그런 장난감입니다. 자, 또 이제 은하철도 999도 내용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래서 또 등장했던 게 이제 뭐 하록선장하고, 그리고 천년여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천년여왕. 그래서 이 천년여왕도 내용이 상당히 심오했습니다. 어릴 때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여왕님은 참 예쁜데, 그래서 이런 딱지가 기억이 나요. 여기 조금 한국적으로 다시 그려졌지만 그 천년여왕 딱지. 그리고 철이보다 좀 큰 애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이렇게 막 지하에도 들어갔다가 막 그러죠. 천년여왕. 이렇게 왕관이 기억이 나시죠? 나중에 뭐 마트모토 레이지 그 버스에서, 레이지 버스에서 뭐 기계화가 돼버리는 그런 좀 비운의 여왕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딱지,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뭐 마징가 제트 딱지라든지 뭐 이상한 나라의 폴 이런 거 기억이 나서 이런 딱지도 그런
만화 관련 위주로 수집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다녀서 그 교회 유치원이 있었어요. 에덴 유치원이라고 부가연동에 있었는데, 그 유치원을 그 시절에는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못 가던 친구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막 유치원 얘기를 하죠. 넌 어디 유치원 나왔냐? 뭐 난 안 나왔다. 넌 어디냐?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고요. 유치원도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초등학생도 소풍을 가지만 유치원에도 소풍을 가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알록달록한 가방들 메고 오죠. 그러면 뭐 뭐니 해도 저는 남자 아이고 또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가방 메고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메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때. 다만 친구들이 어떤 걸 메고 오고 어떤 걸 가져오느냐 이렇게 유심히 보면, 와, 그레이트 마징가 하고 또 여기 그 비너스 A, 이런 친구들이 또 쭉 연결된 이 자전거를 타고 되게 즐겁게 가는 그런 모습의 가방이에요. 또 여기는 코스모스, 또 디즈니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요 똑딱이 많이들 기억하시죠? 대부분 이런 똑딱이로 가방 마무리 졌습니다. 옆에도 또 사슴 얼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또 예쁜 강아지, 또 자연보호라는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왠지 이 끈도 그냥 군용 끈 같죠? 왠지 군인 아저씨들이 매는 그런 끈 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스토퍼 길이 조절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소풍 가면 대부분 즐겁잖아요. 맛있는 과자 어머니가 넣어주시고 도시락 넣어주시고 뭐 김밥도 싸주시고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 그래서 엄마한테 저런 가방 좀 사달라고 해야지. 근데 차마 수줍어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 메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소풍 갈 때 빠질 수 없는 이런 물통. 자,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소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와, 이건 정말 재밌는 기억이 있었어, 이건 다시 수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구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이제 뭐 어떤 신제품이 매일매일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걸려 있으면 이건 사서 내가 좀 놀아봐야지 했던 제품 중에 이 파리총이라는 재밌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굣길에 딱 봤는데 이제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이 굉장히 맑은 그런 얼굴로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한 손으로는 파리를 잡고 있는 이 아이는 참 도대체 어떤 자, 그렇지만 참 재밌죠. 양쪽에 또 이렇게 권총집까지 있어요. 그때 아이들 즐겨 신던 이렇게 종아리까지 덮는 양발을 또 이렇게 신고 있고요. 자, 조립도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파리가 잘 잡힙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걸로 파리 잡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만 이렇게 조금 평평한 유리창이나 이런데 이게 좀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이 손 모양이. 그리고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송송 그래야만 발사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스프링을 끼워 3번에 끼운다. 강력한 큰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망가지지 않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요 발사 장치 요게 들어가 있고요. 제조 연월일 83년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아마 제 그때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생각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으니까 83년에 값 100원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손바닥도 파리채 모양, 파리채 색깔처럼 돼 있죠. 그리고 좀 다른 색, 요것도 파리채 색깔이고요.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총 이걸로 수많은 파리들을 박멸했던 그런 추억의 제품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재밌고 기억에 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 몇 번이고 사서 이거 상당히 실용적인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70년대겠죠. 제가 이제 부모님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연애 하시던 그런 사진을 보면 두 분이 멋지게 선글라스를 끼신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선글라스를 참 멋지게 끼셨구나. 저는 어릴 때는
선글라스를 끼는 게 왠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생각이 됐거든요. 왜 저렇게 시커먼 걸 끼고 다니나 이해가 좀 안 됐었고, 선글라스 낀 사람들은 왠지 좀 수상하고 뭐 간첩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글라스입니다. 아이들도 어른의 세계를 또 경험해 볼 수 있고, 원양이라는 그 과학사인가 봐요. 견고한 새로운 스타일 선글라스. 두 남녀가 아주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확실히 멋지죠. 굉장히 정감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 이때 수영장은 잘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수경 문방구에서 파는 수경 있잖아요. 이거 잘 방수도 안 되는 거. 그런 게 약간 이런 재질과 이런 색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쓰면은 뭐 눈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튼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 그렇지만 여름이라는 걸 좀, 겨울에는 좀 선글라스보다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이 딱 걸려 있으면 되게 좀 청량감 있고 시원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억의 선글라스 이런 것들 참 재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안경테는 또 이쁜 약간 자줏빛, 핑크색은 아니고 자줏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포장지는 요 종이 판때기였어요. 그래서 100원 지불하고 동전 딱 주면서 하나씩 빼가고, 아니면 아줌마 저 파란색 주세요, 녹색 주세요 하면 아줌마가 하나씩 꺼내서 100원 받고 이렇게 거래를 했던 그런 추억의 제품들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집의 연장으로 이제 구했던 제품인데요. 이게 진로죠. 진로 두꺼비죠. 이게 어릴 때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뭐 요렇게 큰 두꺼비 요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진로 시계 두꺼비인데요. 저는 뭐 어리니까 당연히 술을 못 마시잖아요. 술을 못 마시고, 뭐 지금도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이 두꺼비 모양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식당에 가도 있고,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도 뭐 창문에 두꺼비 그림 그려져 있고, 막 두꺼비 깃발 같은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두꺼비가 어릴 때는, 개구리는 많이 만났지만 두꺼비는 잘 저는 못 봤거든요. 고등학생 때 이제 이후부터 두꺼비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두꺼비가 되게 신기하고, 그래도 왕개구리라는 그런 느낌만 있어서 이게 되게 어릴 때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재밌게 생겼잖아요. 약간 형태가. 그리고 이 두꺼비 디자인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른이 돼서 괜히 그냥 술은 안 마시지만 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장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저거 맞아, 어릴 때 저런 거 많이 봤었지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던 제품이네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리지널 한국 건가 아니면 약간 일본 걸 참고했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되게 제 어릴 적 기억에 올해부터 있었던 그런 이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로 사용했던 그 우주소년 마르스라는 제품입니다. 일본에서도 넌 아톰의 짝퉁이야 이런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죠. 아톰도 방영을 했었고, 마르스도 이제 TV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톰은 만화책은 TV 방영 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행이 됐었고요. 제가 어릴 때 글을 잘 모를 때도 아톰 만화책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주소년 마르스, 아톰의 바디가 많이 이용이 됐죠. 됐고, 이렇게 마르스는 이렇게 상당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톰처럼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날아가고, 다만 망토가 있고, 이렇게 뿔도 귀 양옆으로 되어 있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르스일까 하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뭐 딱 뒤만 돌려봐도 아톰인 걸 눈치채죠. 그리고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만지작 하다가 이제 아이들도 시겁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웬 창백한 얼굴이 뭐 야 눈 까라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요렇게 아톰 변 이렇게 딱 누이는 건 누구나 다 그때 아이들은 알죠.
접히고 뒤로 밀어서 미니카 형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미니카의 그 기믹은 생략하고 스프링 하나 넣어서 이 키로 탁 누르면 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키는 어디, 이게 키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는 또 키가 안 들어있네요. 이렇게 얘가 얼굴이 왜 창백하냐면요, 살색을 칠한다고 했는데 요 검정색 그 런너에다가 칠해서 발색이 안 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다 그냥 살색으로 뽑아주고 검정을 칠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일본 제품이 이렇게 검정 부품이 따로 있는 거를, 일본 제품은 살색 부품하고 검정이 틀리거든요. 따로따로 붙여서 만든 건데, 한국 제품은 그냥 통으로 다 검정색까지 얼굴로 만들어 버려서 창백한 알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눈 스티커도 왠지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주원에 나오는 눈 아래로 깔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어릴 때 좀 무섭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눕히면 바퀴가 하나 나오고요. 주먹을 앞으로 펴고 슝, 이제 이렇게 슝 달려가는 그런 완두죠. 이 제품은 300원짜리 조립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만화책 한 권씩 들어있고, 굉장히 그 조립식 만화책 모으려고 많이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 원조 국의 힘이랄까,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왠지 씩씩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등에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좀 스프링이 약해졌나 봐요.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젖혀집니다. 그리고 바퀴까지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죠. 우주선 아톰 날아가는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왕구가 있죠. 이렇게 지금도 잘 달려가는,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아톰. 그래서 수많은 형태로 또 아톰이 발매가 되고, 국내에도 또 이렇게 좀 슬픈 아톰도 발매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걸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 중에 이 대표적인 거는 이 저금통이죠. 돼지 저금통. 그리고 꽃 줄무늬 막 알록달록하고, 금색 도장 좀 들어가지고 해야 좀 이게 고급. 원래는 그냥 새빨간 돼지 저금통이죠. 소세지 포장지처럼 그냥 새빨간 형태인데, 약간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형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준 게 왠지 포인트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눈썹을 이렇게 끝까지 표현을 해줬던 게, 그 돼지가 약간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고, 이 색깔이 너무 워낙 강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콧구멍도 2개 뚫어주고요. 공기 빠지는. 역시나 신제품은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칼로 잘 오려내야 돼요. 그래서 푹 그냥 넣어버리면 이제 돈을 가득 넣거나 지폐를 넣거나, 지금은 동전 모아서 뭐 티끌 모아 이게 안 되겠지만, 그때는 이 돼지 저금통 하나 가득 뭐 500원짜리든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될까 해서 이제 배를 딱 째는 거죠. 배를 딱 째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 어린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돼지 저금통 하나만 옹골치게 모아서 배 가르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래서 크기도 다양했어요.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그리고 특대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숫자가 되어 있는 돼지 저금통.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수집을 하게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네요. 특히나 뭐 칼, 방패 이런 제품들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맞아도 안 아픈 거, 뻥 플라스틱 이런 걸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별나라 손오공의 이 여의봉이지만 저팔계에 이 철퇴가 들어있는, 저팔계 8괴 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오공 4호정 저팔계가 그려져 있으면 그 제품의
확률이 확 올라가죠. 왠지 설득력이 있어. 여의봉은 손오공 거지만 이렇게 철퇴가 있고 또 색깔도 이 형광색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왠지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닐이 안 뜯어지게 딱 멈췄다가 확 발사하는 그런 양쪽으로 발사가 되는 단순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장난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렇게 별나라 손오공, 난 간지맨이야 손오공 딱 이렇게 들고 손잡고 있는 손오공 스타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명 별나라 손오공 스타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용 왕구, 성형사출, 사람을 향해 쏘지 말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봉 이 형태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색깔도 좀 그럴듯하게 되어 있고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딱 해서 좀 짧게 만든 다음에 양쪽에 탁 누르면 양쪽이 착 벌어지면서 멋지게 폼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완구였죠. 권총보다 한 수 위의 그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뭐 조잡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세월 따라 그런 완구들도 변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좀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사진 않더라도 슈퍼나 골목길 뭐 점빵 뭐 불량식품 가게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 그 풍경 자체로도 즐거움을 줬던 그런 추억의 아이템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